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금 최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막 지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는 지표 나올 때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걸 그러니까는 이렇게 과장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잠깐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주 사이에 막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해. 그걸 또 이제 언론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니까요. 전문가들이 떠들게 되면은 스피커 역할을 해주니까요. 언론들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최근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하나의 배경을 제가 이제 얘기했다면요. 자,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 세 개의 사건을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자, 상황이 되면요. 지금 최근의 상황,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의 파장을 우리가 좀 보자 이거예요. 제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죠. 시장금리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어요. 연준과 재무부가, 미 재무부가. 왜? 실물 경기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계속 한 거죠.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미 국채 바이백까지 다시 사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푼다는 얘기지. 시장에다가요.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냐면 시장에다가 돈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할 역할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현재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 속에서는 경기 죽이고 싶지 않지요. 올해 적어도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현재 바이든 입장 속에서는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표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인플레이율하고 연준의 기금금리를 봐보세요. 연준의 기금금리를 보게 되면은 연준이 기금금리를 쭉 올리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 거죠. 연준 기금금리를 봤을 때. 근데 크게 실질금리가 폭이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폭을 봐보세요. 오렌지 색깔하고 파란색 막대기하고 폭을 좀 머리에 기억해둬 보세요. 3개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2023년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됐지만 그 전까지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이 충분히 안 됐던 거죠. 근데 긴축이 작년 하반기부터 되고 있지만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금리조차. 거기다 근데 우리가 중기금리 시장에서 기업들한테 중요한 5년물이나 10년물을 보게 되면은 주택시장에 중요한 거는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지만은 크지가 않다 했잖아요. 예? 크지가 않다잖아요. 1% 미만입니다. 1%포인트 미만이야. 예? 10년물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막대기하고 주황색 막대기 그 폭을 차이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양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은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크지 않다는 얘기 뭡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뭐 1%포인트도 안 되니까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요.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예요. 반면에 제가 오늘 비교하려고 하는 7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기와 82년 대침체의 어떤 그 초반이었었던 72년도부터 74년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요? 이게 뒤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73년 말부터 73년 11월 때부터 74년 이때 이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침체에 빠지잖아요.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잖아요. 파란색 막대기가 보게 되면요. 파란색 막대기가 꺾였는데 이번에는 주황색 선을 봐보세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 했지만은 5.5%까지 계속 올렸지만은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 소비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러니까는 충격 줄 만큼 긴축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긴축적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70년대에도 저때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금리를 저러면서 내리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조급하게 이제 내리거든요. 소비 지출도 꺾였다 해가지고요.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꺾인 이유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실질금리가 확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봐보세요. 금융위기 직전에 목적은 뭐였냐면요. 금리 인상의 목적은 뭐냐면 주택시장 과열을 그러니까 시키는 거였었어요. 주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우리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글로벌 세계 경제 전체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최저금리인 1%가 내리고, 예? 그리고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로 간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규모 1, 2 국가들이 돈을 그러니까 이 유동성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돈들이 그러니까 엄청 공급됐을 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도 그러니까는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금리 인상은 뭐냐면 주택시장 과열, 이거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도 봐보세요. 연준이 뭐냐면 그 당시에 2004년 7월 1일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7월 1일부터요. 그게 이제 주황색 선이에요. 쫙 올려가지고 17차례를 올리죠. 언제까지? 2년간. 그래서 2006년 7월 1일에는 그러니까 5.25%까지 올라갔었죠. 그게 이제 쭉 지속되다가 2007년 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 금융위기 조짐이 터지면서 이게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율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구간. 이 폭이 확 넓어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 차이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실질금리거든요. 실질금리가 최근에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3개월물도 봐보세요. 쫙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5년물, 이거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업들한테 투자해. 근데 10년물이 이게 바로 뭡니까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팍 커지잖아요. 최근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렸지만은 별로 그러니까는 실질금리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이 적은 거죠. 긴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적어도 10년물이 이렇게 폭이 팍 넓어지니까는 이게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죠. 10년물, 미국제 10년물 수익률하고 30년물 모기지금리는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30년물 모기지금리가 쫙 10년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10년물이 올라가 버리니까는 30년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가면서 이 실질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택시장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택시장이. 그게 이제 금융위기였던 거죠. 그게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2006년 금리 이제 인상 종료하고 난부터 폭이 팍 넓어지잖아요. 파란색 선이 30년 모기지금리입니다. 주황색 선이 인플레이율이고요. 근데 2006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팍 이게 넓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의 부담이 이제 확 증가한 거예요. 주택시장이에요. 그래서 2006년 하반기부터 9월달부터 가을부터 슬슬 뭐냐면은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주택시장이 이제니까 미국이요. 연체율이 높아지고 2007년도부터 슬슬 뭐냐면은 모기지로 만드는 채권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2007년 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의 조짐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2007년 9월달부터 벌써 이게 뭡니까? 금리의 차이가, 실질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잖아요. 6.72, 4.21에 기록하고 나서부터 쫙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실질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균열이 일어난 거죠. 주택시장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과열을 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한 거야. 결과론적으로는요. 긴축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중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5년물이나 10년물뿐만 아니라 연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개월물을 보더라도 그렇게 긴축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죠.
기출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소비를 별로 소비자들도 소비에 그러니까 충격이 별로 비지가 않고 기업들의 투자에도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죽지. 안 죽지. 인플레가 안 죽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게 큰 차이가요. 큰 차이가. 자,